유시민의 궤변, 네티즌 분노. 조밍 장학금 진짜 칠쳐봤다. 좌파 중에서도 누구보다 더 조국이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유시민이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유시민은 16일 최근 살인 혐의를 자백한 북한 주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 대해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이라며 문재인이 싫으니까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살인 용의자를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그저 합동조사단의 일방적인 살인자 주장은 맹신하면서 검찰 수사로 다수의 혐의가 나오고 있는 조국은 아직도 무죄라고 항변하고 있는 유시민. 여기서 유시민이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잣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참으로 역겹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대갈팍에서 서로 다른 잣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유시민의 발언으로 온라인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에 달린 순공감 순으로 댓글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OPQS는 모순 아닌가? 조국은 그렇게 혐의가 많아도 검찰이 썩어서 무조건 무죄라며? 그러면 탈북자 2명은? 그들도 살인 혐의만 있을 뿐이고 형선고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유죄 취급으로 강제 북송이 정당하단 말인가? 유시민 논리라면 두 케이스 모두 다 아무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조국은 되고 탈북자는 안 되나? 인권이 말살된 것도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자가당착에 빠진 인간아, 제발 사라져라. 선동질 그만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꺼져주라고 직격했고. 유비프는 이게 뭔 궤변이여? 단 몇 시간 만에 살인자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되나? 그리고 살인범이면 법에 따라 깜빵을 가야지 방 하나 내주면 되는 거요? 그럼 영철이도 엄마가 방 하나 내주면 깜빵에 있을 필요 없겠네? 요즘 이 사람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 톨스토이의 말대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그럴듯한 모양새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한 허울일 뿐. 예전엔 이 사람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 일관성 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게 그 당이나 저 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란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습니다.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남북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분명히 여당이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국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며 자유한국당 이름을 걸고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강제 북송 진상규명 TF를 꾸린 한국당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예정입니다. TF는 앞으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추진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4일부터 민간단체와 함께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귀순자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국민 몰래 강제 북송, 살인 정권 아웃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1인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찾아 우리 곁에 왔던 22세, 23세 청년들을 다시 돌려보냈다면서 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무슬림 단체 소속 이집트인은 난민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우리 국민은 사자 우리에 던져 넣었다. 사회주의 살인 정권에 민낯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건 나라냐고 지적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당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국의 딸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씨에 대한 공소장에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화가 난 고려대 학생들이 다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부끄럽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발전기금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지난 13일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 입시 관련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10년 전 이루어진 고려대 입시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온라인 누리꾼들 역시 고려대 입장 번복을 질타했습니다. ALSW는 정유라는 망신창이 만들더니 조국이 가족들은 무죄 추정 원칙 따지고 자빠졌네. 검찰도 논문 표창장 사기로 결론 났는데 어여 취소해라고 촉구했고 지하부는 앞으로 고려대학교 들어가기가 무지 쉬워졌네. 조작해서 들어가도 할 말 없게 생겼으니 재학생들도 사기로 들어간 게 많을 듯 싸구려 고대라고 조소했습니다. 조국이의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조민희 유급 학생이었지만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 원을 받아 아버지의 영향력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국이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것을 파악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장학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장학회 기금에서 돈을 받았지만 조국이 딸만 노 원장의 개인 돈을 받았다면 장학금의 성격도 한층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국이를 소환한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고 조국이는 틀에 맞춘 검찰 수사다라는 불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 론은 묵시적 청탁, 암묵적 뇌물 이런 거 있잖아. 좌파들이 좋아하는 애매한 죄목, 그거네. 이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야라 했고 이매구는 장학회 심의 없이 개인 계좌에서 준 건 뇌물이지 그것도 유급생에게. 전국의 어느 의대에서 저런 장학금을 준 적 있는지 장학생 전수조사해보라라고 hir난했습니다. 조국이가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조국이 진술 거부와는 상관없이 예정된 조사를 모두 할 방침입니다. 조국이에 대한 추가 소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혐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국이가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국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조국이와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겹치기 때문에 조국이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법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에 대해 파악하려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 조국이의 진술 거부 행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진술 거부권 행사가 조국이에게 유리할까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조국이의 진술 거부권 행사는 법정에서 오히려 태도 불량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보다는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판단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국이 일가 중 유일하게 아직 혐의가 제시되지 않은 조국이의 아들. 검찰이 그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 교수들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조국의 아들 조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학기 석사 과정에 다시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조국의 아들의 합격이 사실상 확정된 2차 면접에 관여한 교수들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치외교학과 소속 교수 서너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한 학기 전에 탈락시킨 지원자를 다음 학기에 바로 합격시킨 이유와 이 과정에서 조국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영향을 줬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조사로 보입니다. 연세대는 앞서 정치학과 외에 일부 다른 학과에서도
의무 보관 기간이 남아있는 입시 서류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세대는 그동안 입시 서류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 분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분실 경위는 모른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제가족 수사 끝나고 공개 소환 폐지한다던 조국, 결국 본인도 비공개 출석하며 조국 본인 주도로 발족시킨 검찰개혁안 첫 수혜자가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좌파 정권 하에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대놓고 조국 일가 보호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일가는 공개 소환 폐지 외에도 조국이가 장관 재직 시절 발족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여러 검찰개혁 방안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검찰의 내사, 피의 사실, 수사 상황 공개 금지 등입니다. 개혁위는 지난 11일까지 특수부 축소와 인권수사,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총 7차례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에서 지연 전략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심야조사 등 강압적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개혁위의 권고안 덕분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